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문 14번째 자연 녹지 내에 보전산지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은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가 50여 년 전에 훼손돼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서 그 위에 비닐하우스 등 여러 시설물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자연녹지로 지정됐습니다. 원래는 임업용 산지는 농림지역이어야 되는 것인데 주변이 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또 훼손된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면서 준보전 산지로 해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당시 서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어쨌든 특이하게 자연녹지면서 임업용 산지인 것이죠. 그러면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계획법에는 농림지역인 경우에만 산지관리법 행위제한을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행위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그러니까 대로 2루라고 하는 30m 너비의 4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은 약 6,600여 평의 임야를 주변 토지 이용 실태에 맞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임업용 산지를 도시지역에 편입하려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임업용 산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임업용 산지는 보전녹지에 있다 이겁니다. 원래 보전녹지는 훼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임업용 산지도 원칙적으로 임업진흥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니까 훼손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곳이죠. 다만 이곳은 임업용 산지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전혀 없고 또 사실상 잡종지 형태이므로 주변 도시관리계획에 맞게 자연녹지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이런 임야를 소유자가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유리하고 어떤 절차로 가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녹지의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임업용 산지였던 비도시 지역을 도시적으로 편입할 때에는 보전산지 해제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 보존할 가치가 없는 상태로 임야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또는 해제 절차가 번거로워서 도시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이 이제 전부 도시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여 산림과 등 관리청은 관내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임야는 정기 보존산지 해제 시기에 맞게 중앙산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를 해제하거나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것이 꼭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장은 관리를 그러니까 그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은 정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 보존할 가치가 없는 곳을 판단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는 부작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 보고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제 협의를 하라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동안
훼손이 됐는지, 또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시 누락됐는지, 또 정기 해제 시 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자체는 해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에 보면 보존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3호에 산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 신고,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의제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단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비 사업계획을 사업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죠. 그러면 의제되면 그걸 가지고 보존 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해제하는 절차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녹지의 임업용 산지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에서 국토계획법 58조의 개발행위 허가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즉 3,000평 정도이죠. 이 임야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면적이 2만 2천 제곱미터이기 때문이죠. 약 6,600평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감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게 이제 국토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의 절차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뭐 통상 125에서 150% 정도까지. 기반시설이 내부에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건폐율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기반시설 확보 의무가 강화되므로 자연녹지에서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 자연녹지는 어차피 건폐율이 20%거든요. 그러면 그게 125 내지는 150% 한다고 해도 뭐 30%도 안 되는 그런 것이니까 나머지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안 하는 쪽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 사업은 면적 제한이 없다고 국토계획법 제58조 1항 1호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발하려면 도시 외곽에 집객이 용이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효과가 있고, 이건 주변으로 봤을 때 도시 외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많은 방문객들을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목적사업이 준공된 후에 용도지역 변경 또는 보존산지 해제 절차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으로 가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58조에 따라서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농어촌 정비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존 산지에는 임업용 산지에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도 할 수 있지만 준보존 산지는 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 행위 제한만 받으면 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그리고 그 지자체 조례에 있는 행위 제한만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임업용 산지는 보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행위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또 산지관리법에 의한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이외의 여러 가지 기준을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사실은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 임야를 개발하려면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각 법령의 입법 목적,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다른 법령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각 법령의 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대법원 886, 6856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유산법 등은 다른 규제는 일단 배제하고요. 여기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 행위 제한,
그리고 임업용 산지, 산지관리법의 행위 제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두 개를 동시에 적용받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할 것이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존산지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존산지를 해제하려면 산지관리법 제6조에 산지 특성평가를 받아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2, 3년이 지나서 잡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복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신청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지자체의 원상복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 개발 용도, 건축 용도는 자연녹지 내의 허용 용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인 자연녹지를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등은 자연녹지 내의 허용 용도 및 기반시설 확보를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서 다시 제한 또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여러 가지 규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화는 가능하다. 완화는 어렵지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3-3-3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과 용도지역 사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상공록과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테두리 안에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을 중공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세분화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는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농어촌 정비법의 입법 취지, 농촌 소득 증대입니다. 등에 맞게 시행 규칙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의 자연녹지 및 조례의 행위 제한 범위 내에 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임업용 산지의 그 행위 제한이 아니라 자연녹지 행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임업용 산지에서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자연녹지 행위 제한만 검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동시에 양쪽에 같이 봐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토지인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큽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제한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므로 그 결정에 기부채납 등 부관이 부여될 수 있고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에 농촌체험시설 2000제곱미터 등의 설치가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집계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허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 산지의 전용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이므로 이때 보존산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원상복구만 하면 될 것이나, 그러니까 보존산지 해제와 원상복구는 다르다는 겁니다. 당초 훼손 원인 파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료 등을 정보 공개 신청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행위 제한, 기타 법령의 제한은 각 실과를 개별적으로 설득하면 될 것입니다.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막강하다는 건 대법원 판례에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하시고,
자, 이번 사례 정리하면 자연녹지의 임야를 개발하려면 여러 법령에 따른 각 사업계획이 있으므로 허가청인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유치 권장 시설을 파악하여 소유자의 개발 목적 및 사업기간 등에 맞게 선택해야 할 것이나,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통상 1년, 2년 걸리고 농어촌 정비 사업도 1, 2년 걸릴 수는 있는데 허가권자가 허락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개발하고 싶은 방향, 이걸 미리 알아보서 그 방향에 맞게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적을 개발하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거고요. 행정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의 처리 기관과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을 승인하는 절차 및 기간이 다르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과와 보존산지를 관리하는 농림과의 역할이 다르므로 각 실과의 입장을 사전에 잘 확인해서 허가청 및 담당자가 불편하지 않을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참고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도시과는 농어촌 정비 사업이라든지 임업용 산지에 대한 행위 제한 처리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도시 지역에 있는 임업용 산지에 전용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